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방위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방탐 구생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열린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대한민국은 항공 강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에 영국 공군의 관심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10월 한국 공군과 영국 공군은 우주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군사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무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독일 공군이 피치블랙 훈련에서 한국 공군을 불공정하게 대했다는 소문과는 달리 영국 공군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며 협력 의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특히 일본 항공자위대와 한국 공군을 같은 외교적 지위로 대우하며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독일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이 긴장된 태도로 급히 영국을 방문했는데요. 그 이유는 공동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2025년까지 약 20억 파운드, 한화 약 3조 5,800억 원을 투자하고 총 120억 파운드, 한화 약 22조 5,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패배하며 정권이 교체되자 전투기 개발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은 일본과 이탈리아가 영국과 협력해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집권 노동당이 이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전 보수당 국방 관계자들 또한 프로젝트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국방 싱크탱크는 향후 5년 내 유럽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더욱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선 후보가 6세대 전투기 개발 비용 부담을 문제 삼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10년 내 나토를 군사적으로 시험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예산의 4분의 1을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4.5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며 국제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선언하며 큰 기대를 보였지만 계획이 지연되자 기술력이 앞선 영국과 협력하여 공동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권 교체 이후 프로젝트 중단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은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시대가 이미 막을 내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투기는 과거 F1뿐이며 F2는 F-16 개량형에 불과해 사실상 독자 개발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영국, 이탈리아와 협력하여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치적 재정적 한계로 인해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낮으며 실패한다면 미쓰비시 중공업의 소형 여객기 프로젝트처럼 좌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공학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 역시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영국이 프로젝트에서 이탈할 가능성에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며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면 일본의 기술 발전이 최소 10년 이상 앞당겨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이 독자적인 개발을 고수하기보다는 한국에서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의 유명 방산 유튜버는 인도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이며 후보로 F-35, 수호이 57, 그리고 한국의 KF-21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는 이미 한국산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해 중국을 견제한 사례가 있으며 자체 5세대 전투기 개발을 포기한 뒤 빠르게 성장하는 KF-21을 구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보로 에어쇼에서 KF-21의 첨단 모형이 공개된 이후 유럽에서도 뛰어난 가성비를 갖춘 KF-21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에어쇼를 계기로 다수의 국가들이 구매 목록에 KF-21을 포함시키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과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본은 영국이 프로젝트에서 이탈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를 다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는 이미 한국과 KF-21 전투기의 공동 개발에 대한 대규모 계획을 발표하며 일본의 프로젝트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 지켓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했을 당시 일본이 이를 반대했던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영국의 이탈 가능성으로 인해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계획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함께 6세대 전투기 및 위성을 공동 개발하는 패키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이의 고위 관계자는 사우디 측이 차세대 중형 위성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성능 개량을 위한 공동 연구를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KF-21 6세대 전투기와 함께 중형 위성을 포함한 패키지 협상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KF-21의 수출형 모델인 KF-21SA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한 맞춤형 모델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판보로 에어쇼에서 한국산 첨단 항공기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이 엔진이 KF-21 블록3에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블록3를 거쳐 고성능 데이터 링크, 극초음속 미사일, 레이저 무기 기술을 탑재한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에어쇼에서 공개된 항공기 엔진은 현재 KF-21에 탑재된 F414 엔진과 비슷하지만 F414의 15,000파운드 출력을 넘어서는 18,000파운드 출력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높은 출력 성능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00켈빈급 소재 기술 사업은 2025년에 완료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층 강력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우디와 차세대 6세대 전투기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전투기 시스템을 연결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및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된 군용 위성도 함께 개발 중이며 향후 사우디에 약 200기의 위성을 공급할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6세대 전투기뿐만 아니라 위성 개발 및 공급 계획까지 구체화되면서 전투항공기 프로젝트는 더욱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 비용은 약 22조 원에 달하며 이러한 막대한 비용은 다수의 국가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쉽게 진행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높은 비용이 수반되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동의 석유, 부국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요를 사전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중동 국가들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다른 국가들의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 KF-21 블록3 및 6세대 전투기가 낮은 개발 비용과 높은 효율성을 갖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양산 체제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은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필수적인데 한국은 이를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금 지원을 통해 해결하며 국제방산 협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6세대 전투기 개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동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에서 발생한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한국은 자금력이 풍부한 중동 국가들과 협력하며 신속하게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장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오히려 가장 빠르게 개발을 완료할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영국은 오히려 한국과의 협력을 논의하며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협력을 추진하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 모두 한국의 전투 항공기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협력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지상 전력뿐만 아니라 항공 전력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CNN은 한국이 4.5세대 KF-21 보람의 전투기를 공개하며 세계적인 초음속 전투기 제조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F-21은 높은 가동률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 덕분에 미국산 F-35보다 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수출 전망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의 높은 국산화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약 70%에 달하는 국산화율은 한국의 짧은 항공기 제조 역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상적인 성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독자적인 항공 강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초기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지만 이제는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의 핵심 동력이 되었던 미국은 과거 한국에 강한 압력을 행사했지만 이번 KF-21 개발을 계기로 그러한 시대는 종결되었습니다. 한국은 자체 전투항공기 기술 특허를 확보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은 항공 엔진 개발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두 기업은 약 150조 원 규모의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수출 과정에서 독일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K9 자주포에 탑재된 MTU 엔진이 독일의 전략 자산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아랍에미리트와의 수출 계약이 독일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화는 독자적으로 1000마력급 전차 엔진을 개발하며 독일 의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수출이 가능해지는 길을 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차 엔진 개발에 이어 전투항공기 동력기관 개발에도 도전하며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설계 도면을 기반으로 핵심 부품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가스터빈 기술의 선두주자인 두산에너빌리티와 협력하면서 한국의 항공 엔진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투 항공기 엔진이 가스터빈 발전 기술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두산과 한화의 협력이 전투 항공기 엔진 개발에 중요한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한화의 생산 역량과 두산의 터빈 기술이 결합하면서 항공 엔진 개발, 소요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된 미국산 F414 터빈 엔진을 대체할 한국산 엔진 개발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며 조만간 5세대 초음속 전투기용 제트 엔진의 실증 비행 시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KF-21 전투기는 이제 한국산 동력 장치를 장착하며 본격적인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한국산 엔진 시험은 다음 달 무인 전투 항공기 플랫폼을 통해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제트 엔진 개발을 통해 더욱 강력한 항공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최근 한국 공군은 공중 금유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의 운용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전투기의 작전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임무 수행 능력 또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중국 역시 KF-21 전투기의 빠른 발전을 주목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중국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KF-21 전투기가 중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작전 반경이 확장됨에 따라 한국 공군은 이제 중국 전역을 작전 범위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 공군은 더 이상 중국이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강력한 군사적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실전 배치가 임박하면서 중국은 한국 공군의 전력 증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방위산업 정책을 새롭게 발표하면서 이는 한국의 첨단 무기 산업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아직 완전한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부품을 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점이 한국 방위산업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추가적인 제재나 제한을 가한다면 한국의 방위산업 무기 수출과 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이 방위산업 무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전까지 한국은 F-15K와 KF-16 같은 미국산 전투기에 의존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산 전투기의 가동률은 국산 FA-5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산 전투기는 유지보수 비용이 과도하게 높았고 미국의 승인 없이는 독자적으로 업그레이드나 수리를 진행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따랐습니다. 전자권 문제도 여전히 미국이 한국에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KF-21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산 전투기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핵심 부품을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없었으며 미국 측 기술진의 방문을 기다려야 했던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또한 전투기 성능 개량 시 미국이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잉사는 F-15K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공시가의 3.6배에 달하는 금액을 제시했으며 한국은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통계를 보면 미국산 전투기의 초기 도입 비용은 전체 운용 비용의 약 30%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0%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소모되었습니다. 미국은 수출 전투기의 내부를 열어볼 수 없도록 봉인지를 부착했고 봉인이 훼손될 경우 수리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일부 전투기 결함으로 인해 한국 조종사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을 뻔한 사례도 있었지만 미국은 문제 원인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한국이 답답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개발로 인해 한국은 자주 국방을 실현할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주요 전투기 제조국들이 신형 전투기 개발에 최소 15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한국은 KF-21 전투기를 약 10년 만에 개발하며 양산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레이더 기술 분야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하드웨어 성능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적을 먼저 탐지하지 못하면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성능 레이더 개발을 필수적인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A사 레이더 핵심 부품 개발을 가속화하며 이를 통해 공중전에서의 우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력 증폭기 개발 및 대량 생산에 성공하며 과거 미국 방산 기업 레이시온의 지원 없이도 차세대 질화 갈륨 소재 개발을 독자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이 소재는 KF-21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며 미국조차도 한국의 기술적 성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질화갈륨 소재는 기존 갈륨 비소 대비 약 10배 높은 출력 효율을 자랑하며 이를 통해 KF-21 전투기의 전자전 성능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유럽연합을 앞서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방위산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목받는 놀라운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KF-21에 장착될 A사 레이더를 100%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며 그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전투기에 적용될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재의 양산 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했다고 발표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아래 민간 기업들이 레이더용 질화갈륨 반도체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6세대급 질화갈륨 소재는 기존 갈륨 비소보다 260% 더 높은 효율을 보이며 KF-21 전투기의 전자전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 방산 기술 발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방위 전문가들은 한국의 발전 속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출력 증폭기를 장착한 1세대 질화갈륨 소자는 기존 갈륨 비소 소자보다 10배 높은 출력과 뛰어난 신호 변환 효율을 입증했으며 새롭게 개발된 6세대급 소재는 이러한 차이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한국은 전투항공기의 핵심 기술인 레이더 성능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전투기 생산의 가장 큰 기술적 난제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A사 레이더 관련 수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한국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의 국산화율은 70%를 초과했으며 동력기관 레이더, 전자전 장비 등 주요 핵심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KF-21 전투기의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확장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KF-21 전투기의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파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400대 이상의 전투기 생산 라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해외 수출 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주문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국내 방산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의 양산 단가를 약 95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며 미국산 F-35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가동률이 80% 이상 유지되며 운영 및 유지 비용은 절반 이하로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가성비는 KF-21 전투기의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하며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생산과 안정적인 가동률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이 이제 미국 방산업체와의 불공정한 협력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할 경우 다양한 제한이 뒤따랐으나 KF-21 전투기의 개발로 인해 자주 국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방산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전투기를 운영하며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한편 현재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천 에어쇼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최초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의 실물 시험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전술형과 전략형 두 가지 버전으로 개발 중이며 최대 사거리는 500km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기술을 바탕으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도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사천 에어쇼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선보인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실물 시험 모델은 한국산 무기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A사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무기 통합 지연, 문제, 공대함 무장 부족으로 인한 우려 속에서 한국 무기 수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항공기에 탑재되어 300km 떨어진 적 핵심, 지상 목표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유도 무기입니다. 이 미사일은 LIGN-X1이 개발 중인 천룡과 독일 타우러스와 유사하게 주요 시설 타격을 목적으로 하지만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이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한국형 다목적 경전투기 FA-50에 탑재할 수 있도록 경량화된 최적화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초음속 비행을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은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사용하여 비행 속도를 극대화한 점입니다. 이는 타우러스 같은 미사일과 달리 비행 중 탄두 중량을 줄여 기동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제트 엔진과 로켓 엔진의 장점을 결합한 이 추진기관은 산화제를 사용하지 않고 대기 중 공기를 흡입하여 연소 후 램제트 엔진을 작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산화제가 필요하지 않아 연소 시간이 길어지고 일반 제트 엔진보다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구조는 더 단순합니다. 특히 이 기술은 미티어 미사일에도 적용된 방식으로 개발 난이도가 매우 높은 기술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미티어 미사일을 제작한 MBDA조차 해당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에는 다목적 모듈 설계가 적용되어 생산 단가를 절감하고 개발 및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모듈화 설계를 통해 지상 목표 타격과 적 함선 공격 같은 다양한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미사일로 개발되었습니다. 표적 탐색 및 추적을 담당하는 탐색기는 레이더와 전자광학 탐색 기능을 동시에 적용한 복합 탐색기를 장착해 악천 후 및 방해 전파 환경에서도 정확한 타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번 에어쇼에서 공개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아직 최종 버전이 아닙니다. 전시된 모델은 테스트용 모델로 항공기 통합과 비행 시험을 위한 소프트웨어 작업 및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무기 제작 전에 동일한 크기와 무게로 제작된 시험 모델입니다.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202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 FA-50 경전투기를 활용해 총 3차례의 비행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업체들이 시제품 제작에 참여했으며 비행시험은 FA-50 경전투기를 활용해 카이가 체계 통합 작업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FA-50을 도입한 국가나 도입을 고려 중인 국가들이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에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FA-50의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통합되면 전투기의 전술적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서방권 전투기 중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기종은 라팔이 있지만 이 미사일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해 수출에 제한이 따릅니다. KF-21과 FA-50의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통합된다는 것은 두 기종의 전투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가치를 한층 높이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조만간 폴란드 현지에서 관련 기사들이 다수 보도될 것으로 예상되며 FA-50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 이슈도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통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F-16이 보유하지 못한 무기체계를 장착해 운용할 수 있는 강점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총기, 전차, 전투기, 군사위성, 통신장비 등 다양한 군수품을 생산하며 K방산이라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부상한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진은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스텔스 전투기 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KF-21은 매우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양산을 해가는데 고생해주시는 연구진과 개발진을 위해 칭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국방탐 구생활이었습니다. 구독과 추천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신속하고 정확한 방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